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커스 종로에서 토익 파트 5, 6 예, IC 부분에서 문법 부분을 인문 기본 종합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미정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제출하신 질문에다가 정미정이라고 써진 학생, 그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전미정. 한 달에 한 번은 학생들이 설명의 여신이라고 한 달에 한 번은 불러주더라고요. 1000명 중 1명. 예, 오늘 뭐 할 내용이 있는지 4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우리 토익을 준비하는 게 여기 목표로 오신 거죠? 일단 성공의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필수 단계가 되어버렸네요. 두 번째, IC 파트 5 유형. 대충은 뭔지 아시죠? 네, 아까 질문 나눠드린 것 중에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파트 5, 6 도대체 뭘 먼저 보고 뭘 먼저 풀고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야 되냐 그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강의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고득점 다들 받고 싶죠? 그 전략을 제가 경험한 팁으로 알려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싫은 문법이 뭐예요? 챕터 제목 얘기해봐요. 분사. 말로만 들어도 분사 배워도 또 모르겠죠. 또 접속사 이런 거. 분사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안 나오는 달도 있어요. 사실 문법 때문에 파트 5, 6 못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4가지가 오늘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럼 조금 구체화시킵시다. 아까 토익을 준비하는 나의 목표. 여러분들 졸업을 위해서 대충 6, 700점 넘기면 되냐? 아니면 정확하게 취업을 위해서 커트라인이 있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승진이냐 이직이냐. 우리 승진하려고 오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직장인들 저녁반 꽤 있습니다. 제 걸 수강하시고 나면 저랑 친한 척 하시면 이메일로 질문하면 제가 답변을 드려요. 평생.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뭔가 대안책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나의 최종 점수인데 한 달 후에, 2달 후에, 그냥 3달 후에 최종 점수. 머릿속으로 하세요. 창피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시간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수가 필요한 시기가 그럼 당장 다음 달이냐, 6개월이냐, 3개월 후냐. 시험을 계속 신청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시고 시험이 한 달 후에 나오니까 그런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전략적인 학습 방법이랑 오늘 관리하러 오셨죠?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건 3개월 이내에 어떻게 준비하냐도 해당하지만 시험 보실 때 솔직히 시간 촉박하죠? 그럴 때 나는 몇 분 안에 뭘 풀고 몇 분 안에 뭘 풀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오늘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레벨 이야기를 할 텐데 스타마크, 요즘 별이 좋아졌어요. 별. 드라마를 보고 나서 별로 표시해놨어요. 쉬운 건 난이도 표시니까 여러분의 모든 핸드아웃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 오늘은 설명의 여신만 보시면서 설명 듣고 머릿속에 뭔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해커스에 있는 인문 기본 중급 정규 실전반 제가 별로 표시 앞으로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 내 또래의 학습 방법을 듣고 싶죠? 작년에 수강했고 한 달 후에 점수 나와서 수강 후기를 쓴 학생이 사례를 하나 봅시다. 인문반, 가장 기초반, 아까 레벨 기억나시죠? 한 달 들었어요. 많은 학생들은 왠지 실전반, 정규반 한 달 딱 들으면 8, 9에 딱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갔는데 내 실력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 달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조금 잘하는 친구였는데 차분하게 차근차근 쉬운 레벨을 듣고 한 달 후에 갑자기 865점을 받고 저한테 수강 후기를 남겼는데 아 역시 그 학생이구나 라고 떠오르더라고요. 이석환 학생인데요. 이석환 이 학생이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먼저 무시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했고요. 그 다음 과제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과제를 지나치게 문장 뽀개고 막 더럽게 하는 거예요. 시험지가 더러워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 친구는 스터디를 했는데 대충 앉아있었던 스터디 일원이 아니라 자기가 스터디를 리드해서 팀원이 됐고요. 지나친 질문으로 선생님을 100% 활용한 거죠. 결국 이 학생이 한 달 후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시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 이렇게 하는 거죠. 오답 정리 보이세요? 완전 더럽죠. 예, 다시 보면 못 볼 것 같은데 안 볼 것 같아서 하나 제가 땄습니다. 투부정사 파트인데요. 문장을 끊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걸 막 끊고요. 정답이 투부정사인데 왜 B가 정답이고 A, C, D는 아닌지를 또 옆에 쓰고요. 투부정사였다면 투부정사의 무슨 역할인지 부사적 역할까지. 그래서 저 학생이 나중에 토익 강사가 되진 않을까 제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이 친구가 했던 방식입니다.
단어 외우고 문장 해석하고 보기까지 보면서 문장 포인트 정리하고 이걸 한 달 동안 부교재를 빠삭하게 했더니 강사 될 것처럼 실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자, 이 학생은 최근입니다. 지지난달 방학 때 오셨어요. 겨울방학 때. 2달을 들었는데 기본반 한 달 듣고 중급반을 한 달 듣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 순간 945점이라고 수강하기를 남겨줬고요. 남학생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 유승관이라고 합니다. 토익은 취업 때문에 시작했고 이전에 시험 경험은 없고 1월 달에 기본반, 6월 달에 중급반을 들었습니다. 1월 달에 기본반을 듣고 본 시험이 870점 나왔고 2월 달에 중급반을 듣고 945점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미정 선생님이 시키신 거 다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했던 것은 이제 토익 복화에서 스터디 그룹에서 표제어를 외웠는데 그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에 파트 7이나 리스닝, 어휘도 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 그다음에 RC 천재 문제집을 따로 하나 사서 문장 구분을 해보고 문장 구분이 쉽게 안 되는 거를 이제 전미정 선생님이 주신 그 자료에다가 이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던 것이 점수가 나오는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안에 받았던 이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도 약간 실력이 있는데 기본반을 듣더라고요. 스터디 했고요. 아까 말했던 노랭이는 해커스 노랭이 복화집을 말하는데 그 안에 있는 AC 파7까지 좀 열심히 외웠다고 하고요. 특이한 점이 그거죠. 천재 해커스도 역시 교재인데요. 천재 교재 문제가 다양한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투부정사 배우고 문제 풀면 다 투부정사가 정답이에요. 수동태 배우고 문제 풀면 다 BPP가 정답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주말마다 천재를 사서 다양하게 섞인 문제를 풀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장점을 여러분이 듣고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달 동안 원하는 점수 받았네요. 네, 귀여운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처음에 되게 기초가 없었어요. 작년에 왔는데 인문반에서 정말 끊어읽기도 안 되고 단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좀 난감했는데 갑자기 스터디를 하면서 단어량을 늘린 거 이 말이 다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뽀개고 그냥 해설을 처음에 무조건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늘죠. 어느 날 갑자기 기본반을 수강했는데 실력이 확 늘어서 제가 800점대에 됐을 때 조교를 한번 해주세요. 답지 수정하세요. 그때 답지를 수정하면서 난감해하면서 답지를 만들면서 실력이 확 늘어서 지금 900점대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학생들이 모르는 걸 뭔지 알아요.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갑자기 잘했기 때문에 뭐가 빈틈인지 알고 스터디를 가서 그걸 채워주죠. 그래서 제가 가는 것보다 이 친구가 오면 더 좋아해요. 뭐 예쁘고 어려서 그런지 행주 이런 거 알아서 그런지 행주가 뭔지는 몰라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알아요? 네. 행복하십시오라고 어제 배웠네요. 네,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듯 하지만 아무튼 이 친구의 팁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점수를 올렸는지. 자, 그럼 이번엔 전문가의 팁을 드릴 차례죠. 자, 여러분들은 RC가 어떤 문제 유형인지 오늘 간단하게 그리고 몇 문항인데 몇 분을 풀어야 되는지 조금 시간도 만약 단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궁금하시니까 지금부터 보시죠. 여러분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설명 들으면 다 준비되어 있고 집에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파트 5, 6만 일단 설명하고 이따가 파트 7 독해 설명드릴게요. 100문항에서 문법 파트 5와 6는 각각 몇 문제인지 알고 오셨나요? 예, 40문항, 12문항 합쳐서 몇 문항? 52문항. 문법이 독해보다 2문제가 많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셔야겠죠. 문법이 2문제가 많아요. 그럼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총 75분인데요. 파트 5는 하나당 대충 20에서 25초 잡고 대충 20분. 근데 19분으로 합시다. 왜? 파트 6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이따 보시겠지만 파트 5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문항이고요. 파트 6는 독해하는 것처럼 생겼는데 푸는 문법이에요. 일단 25분을 쪼개서 19분, 6분 이렇게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 파트 5 몇 문제? 40문제. 근데 몇 분? 19분. 파트 6 몇 문제? 12문제. 근데 몇 분? 6분. 너무 난감하다. 그러면 대충 50문제인데 25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25분을 제가 쪼개봤더니 한 문제당 20초, 25초, 30초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속도감이냐면요. 문제를 읽어 답을 봐요. 보기를 봐요. 문제 보고 다음 문제 이 정도로 100문항을 75분 동안 따다다다다 해야지 끝까지 푸는 거지. 중간에 따다다다
하고 조금 생각하면 뒤에 독해 푸는 시간이 점점 줄어져 가요. 한 문제당 25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해석하는 유형과 안 하는 유형을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하는 게 안 하는 게 뭔지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십시오. 먼저 제가 준비한 문제가 3개 있습니다. 제 거 보세요. 푸는 시간은 없고요. 거긴 그냥 필기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토익은 그동안 문제를 먼저 보고 답을 보기를 보고 다시 문제를 봤다면 이제 바뀌었어요. 가장 먼저 뭘 본다 여러분? 보기 확인. 보기를 봤더니 advancing, to advance, advance this is 똑같은 단어죠. 보기에 어휘가 똑같은 어휘면 해석 안 하는 유형입니다. 이건 그냥 문법 문제예요. 그럼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장에서 여러분 동사 찾으세요. have help. 그럼 문장 맨 앞에 온 빈칸은 무슨 자리죠? 주어 자리죠.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보기에서 뭐뭐 있죠? advancing, to advance, 또 advances, David D도 됩니다. C 과거용이 왜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A와 B가 안 되고 정답은 뭔지 아세요? David D. 왜? A와 B가 되려면 투부정사, 동명사 뒤에는 새끼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난 나이 들어서 소주 마시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면 소주를 마시는 것은 영어로 해봐요. drinking, 소주. 투부정사로 해봐요. to drink, 소주. 뭔가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죠? 근데 지금 advancing 뒤에 목적어 없이 in 나왔죠? 해석 하나도 안 하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정답 David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advances가 동사 아니에요? 수일치 S? 여러분이 취약한 점 발견. 바로 이런 단어 한번 읽어보죠. 자, 저쪽에 있는 단어. 증가부터 시작. increase, decrease, delay, finish. 자, 뜻은 모르겠지만 뭐 보충, 칭찬 뭐 이런 거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작. complement, complement, implement, supplement. month로 끝나니까 뭐로 기억나시죠? 명사. 근데 정답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혼자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죠. 토익에 많이 나오는 어휘인데 명사, 동사 다 돼요. 증가하다 말고 unincrease, 증가. delays, 지연, 늘 가능합니다. 그럼 advances,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뭐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했던 친구들. 자, 다른 문제 유형 하나 더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 오늘 꼭 터득해야 할까? 뭘 먼저 확인한다? 보기 확인. 똑같은 어휘네요. 해석하기 안 하기? 안 하기. 해석을 안 하면 가장 먼저 문장에 뭘 찾죠? 동사 we. 그럼 will be네요.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나 두 개 알아. be, ing, be, pp. 보기, pp. 뭐 걔밖에 없네. 그리고 우연히 정답을 맞췄을 뿐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시는 학생은 똑똑해서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 She is beautiful. full도 생각하죠? 그럼 보기에 있는 형용사 C. C를 고르는 학생이 또 있어요. 자, 여기에 포인트. 여러분 removal. 형용사일까요? 네, 확인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removal, appraisal, proposal, approval, disposal. 이렇게 끝나면 왠지 느낌이 형용사 감이 오죠? 근데 얘는 뭐다? 명사. 와, 황당하다. 어휘 암기 중요하지만 암기하실 때 품사 암기도 토익은 중요하고요. 많이 오류를 범하는 걸 선생님의 자료와 팁을 통해서 더 금방 알 수 있어서 학원을 오시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겠죠.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럼 요번에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여러분 오늘 꼭 터득하고 가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뭘 본다? 보기 확인. 동일한 어휘 해석 하기 안 하기 여러분? 안 하기. 그럼 제일 먼저 뭐 찾는다 문장에? 동사. is예요. 문장 맨 앞이니까 주어 자리인데 reserved. 아까 여러분이 싫어한다고 했던 ed의 형용사. 이게 뭐죠? 품사가? 분사죠. reserved 토익 단어 뜻 뭐예요? reserved. 우리 레스토랑 가면 붙어있는 거. 예약된 좌석이죠. 예약석, 좌석. 여러분 정답 고르세요. C. A도 되고 D도 되잖아요. A도 좌석이고 D도 좌석이에요. 이 문제의 포인트. is가 단수형이라면 seat. David D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형은 단수랑 쓰이지 않으니까. 그럼 선생님 A 되잖아요. A가 안 되는 이유. 가산명사 앞에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A seat. 자리에 앉으세요. 다치 영어로 take a seat.
어머, 단체로 안 따라하는 건 처음 봤어요. 다 같이 take a seat, have a seat, 예, a seat 가사명사입니다. sit, a seat 또는 sit 이렇게 쓰이죠. 그럼 정답 뭐예요? 예,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분 꽤 있네요. sitting. 우리 선생님, sitting 이거 동명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있죠? 자, 제가 모아온 거 한번 보죠. 자, 함께 읽어요. 자, 왼쪽부터 가사명사 넣어서 시작. a seat, a room, funds, coins. 여러분 좋아하는 돈이 영어로 뭐죠? money. 현금 뭐죠? cash. money and cash 빼고 돈은 다 가산이에요. monies, cashes는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금, 동전, 뭐 환불, 가격 이런 거 다 가산이에요. 오, 그럼 얘네는 해석이 돼도 어나 s가 없으면 틀린 거죠. 이게 바로 해석 안 하고 가산, 불가산을 알아야 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불가산, 자 함께 읽어요. 시작. sitting, room, funding. 야, 우리 집에 방 5개다. 그럼 5 rooms예요. 야, 여기 왜 이렇게 공간이 부족하니? 그럼 we don't have enough room. 불가산. 불가산은 어나 더 s가 없죠. 더는 상관없죠. 자, 공통점을 찾았어요. sitting, funding, ing가 붙으면 대부분 뭐가 많아요? 불가산이 많네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암기 팁. 여러분이 알고 풀어서 맞춘 걸 수도 있지만 모르고 맞춘 걸 수도 있어요. 첫 달에도 600점 나왔는데 다음 달에도 600점 나오는 학생 많죠? 그건 왜일까요? 모르고 찍어서 600점 맞았는데 나중에는 알고 맞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 한 번 더 보면 그때부터 느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가려운 이 부분을 싹싹 긁어서 추가 자료로 많이 오류를 범하는 걸 단축하자는 거죠. 시간 단축.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문법 문제였고요. 자, 남은 2문제는요. 우리 해석하는 유형도 봐야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중요하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 가장 먼저 뭘 보기? 보기. ABCD 보기 보세요. 완전 짜증나죠? 이게 뭐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해석하는 유형이고요.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열정적으로 영어 eagerly 극도로 extremely 극하게 severely 발음도 좀 severe 하면서 좀 욕 같고 심하고 막 그러죠? 자, 같이 적절하게 properly ly에 다 부사입니다. 뭔가 동사나 형용사를 꾸밀 거예요. 야, 완전 중요해. 뒤에 important를 꾸며주죠? 열정적으로 중요해요. 적절히 중요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해. 정답은 B와 C 중에 우리 남학생 뭐 고르실래요? 네. 우리 그 뒤에 남학생은 뭐 고르실래요? 소신 있게? 네. 틀린 답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다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extremely 극도로 중요해? 심하게 중요해? 극도로? 100번 해석해봤자 B와 C는 해석으로 풀 수는 없겠지요? 어감을 알 수 있어야겠어요. 단어는 문맥 안에서 외우세요. 앞뒤 단어를 동시에 함께. 예를 들어 약간 긍정적인 그냥 단순한 강조. 다시 따라해봐요. extremely important, extremely useful. 그냥 아주 중요한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뭔가 아프고 suffer 막 고생하면서 punish 막 벌도 받고 그 부정적이고 조금 그렇죠? 그러면 발음도 조금 그런 게 쓰시면 되겠어요. 같이 severely ill. 계속 같이 시작. suffer severely from 마지막 punish severe 뭔가 좀 그런 거. 예. 암기하실 때 한국말로 암기하시면 안 돼요. 영어로 암기해 주시고 그 뒷단어랑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난이도 중 정도 되는 어휘 문제였어요. 우리 어휘 하나 더 보죠. 자, 다 같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뭘 먼저 본다? 보기 확인. 해석해요 안 해요? 하는 유형이죠. 왜 보기가 다 단어가 다르죠? 자, 그러면 살짝 해석을 했더니 주어 자리 driver가 이벤트에 참석하다. 이해하다, 이벤트를 이해하다, 따르다는 아닌 것 같아요. C와 데이빗은 속어. 아까 신영화 선생님과 속어법 배우셨죠? A, B가 많습니다. 참석하다, 참가하다. 둘 다 똑같아요. 해석으로 풀 수 없어요. 요거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지에 많이 써주셨어요. 자타동사 암기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프린트하셔서 자타동사 암기하면 양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주는 암기는 최신, 많이 나오는, 토익에 많이 나오는 자타동사 모아줄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를 먼저 외우시고요. 다 같이 참석하다, participate in. attend in이란 말은 세상에 없지요. 뒤에 있는 전치사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막연한 해석이 아니라 뭔가 아까처럼 어휘의 뉘앙스로 지금처럼 자타동사 개념으로 푸는 요즘의 문제가 섞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이 자동사인지 오른쪽이 자동사인지. 자, 우리 셋째 주 다음 달에 990점 맞은 남학생. 어느 쪽이 자동사일까요? 네. 뭔가 전치사가 붙어 있죠? 여러분 제가 타동사 읽을게요. 여러분 자동사 읽어요. 아까 신영원 선생님 했던 랩 한번 해보고 싶지만 그냥 읽으세요. 다 같이 approach 말고 자동사. 예, await, mention, reach. 예. 그런데 학생들은 회화할 때 이러죠. Today I'm going to mention about it. 틀린 거죠. mention it. 외우실 때 이런 게 암기 팁이에요. 다 같이 approach it, await him, mention it, reach it. 그냥 it, him 그냥 아무거나 한번 넣어서 외워주신다는 거죠. 전사는 전사 넣어주시고. 최근 기출에 이런 것들이 등장했죠. wait for만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그냥 나 기다려 그럼 wait for me 그러죠. 그냥 먹을 것 좀 기다려 먹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돼 그럼 wait to eat. wait 뒤에는 for 전사도 올 수 있지만 to 부정사 목적어도 올 수 있어요. 자타 동사 둘 다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 높은 개념이 되겠죠. 심지어 await란 단어가 동사인지도 모르는 학생 있죠. await 뭐뭐를 기다리다. 이런 것들이 자타 동사 팁입니다. 무조건 많이 알아두는 것보다 빈출 어휘를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상 파 5였고요. 해석하는 유형, 안 하는 유형,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범하는 오류를 그래도 난이도 중 정도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Part 6 보도록 하죠. 자, Part 6는 아까 12문항이라고 그랬고요. 한 6분 정도로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큰 차이는요. 해석하면서 문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장 뽀개면서 해석해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윤곽을 그리는 게 더 좋겠어요. 자, 이 글은요. 맥케인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은 LP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나 보죠. 대충 첫 번째 문장만 살짝 도와줘요. 한 줄만 읽어주세요. 시작. We're sending this letter to express interest in redeveloping. 우리가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흥미를 표현해요. 뭐에 대한? in redeveloping. 우리 회사 다시 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니네 회사 개발해주는 거 우리가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글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141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141번 문제를 봤더니 문장 안에 동사가요. has 하나, learned 하나. 문장에 동사가 2개입니다. 동사가 2개 있으면 빈칸의 자리는 뭐가 와야 되죠? 접속사. 그럼 접속사가 아닌 보기 뭘 소거할까요, 여러분? 예, despite 전치사고요. 또 예, therefore 이거는 그러므로 라는 부사예요. 접속 부사. 그럼 정답은 B와 David 중에서 해석으로 고르시는 거죠. 그럼 뭐야? Part 6 뭐 하는 거야?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한 문장으로 풀 수 없습니다. 자, 그 문장 볼게요. 우리 에이전시가 프로젝트를 아직 publicly 공지는 안 했는데 들어서 learn 알고는 있어. 공지 안 했는데 알아. 뭐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 반전이죠? 정답? although. 여러분 지금 제가 리드해줘서 잘 푼 거예요. 시험 때는 각자 해가셔야 되는데 난감하다는 거죠. Part 6 100% 해석해서 푸십시오. 앞뒤 문맥. 그럼 접속 부사는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 하나 보신 거예요. 예, 막 한 달 동안 수강할 수 있는 내용 오늘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Part 6 독해 안에 껴 있습니다. 그럼 또 첫 번째, she notified us. 그녀가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야, 니네 LP라는 니네 회사 developer 찾고 있다며, develop 개발자를 찾고 있지. 우리 HS라는 우리 회사가 아주 자격이 되는데, 아주 우리 회사가 짱이야. in construction 공사하는데 우리 회사 정말 잘해. 왜? 우리 회사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갖고 있어. record. 어떤 기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최신 기록? 국제적인 기록. 부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뭘 해요? 예, 뭔가 뛰어난 그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지금까지 쌓아온 거죠. 자, 정답은 다 같이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는 명사고요. accomplish 형용사죠. 얘는 회사나 사람이 뛰어날 때 쓰는 어휘로 솔직히 업데이트된 기록 가능하죠. 국제적인 기록 가능할 수 있어요. 부분 해석은. 그렇지만 전체 문장에서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잘 나가라는 거죠. 결국 Part 6는 앞뒤 문맥을 알아야 풀 수 있는 어휘 문제도 등장한다는 거죠. 그럼 Part 6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 문제와 아까 전에 본 접속 부사 문제 봤고요. 그럼 마무리 하나.
A, B, C, D 보기를 보세요. will, ed, have, pp. 여러분 무슨 문제인 듯 하죠? 시제 문제인 듯 하죠. 자, 첫 번째 보니까 we convinced, 우리는 굉장히 확신이 있어. 우리 직원들은 knowledge, 기술, knowledge, 지식, experience, 경험도 다양해서 아주 right company, 니네 회사가 요구하는 제격의 컴퍼니야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your agency, 니네 회사 우리에게 provide us overview, 뭔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overview 아시죠? 개요 우리에게 보내줘. 그럼 내가 디테일한 프로포절 보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럼 디테일한 프로포절 아직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죠. 오버뷰도 안 하는데. 그럼 결국 정답 뭐 되는 거죠? will. Part 5와는 달리 한 문장 안에 시제 단서가 없습니다. 이건 최근에 등장한 문제로 예전 과거에는 Part 6가 없었어요. Part 6가 생긴 이유 앞뒤 문맥 해석해서 풀으라고 생긴 건데 자꾸만 복도나 강사 연구실에 와서 학생들이 질문하죠. 선생님 Part 6는 그냥 한 문장만 풀고 문법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거였으면 Part 6 유형이 없었겠죠. Part 5와 6의 차이점 그리고 오늘 해석하는 유형과 안 하는 유형의 차이점과 많이 범하는 오류를 조금 터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풀이는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공부해야 되냐? 출제 경향. 토익은 매달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작년, 올해 최근에 나왔던 출제 경향을 제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10문제 정도? 뭐 대명사, 분사, 아까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많은 학원들에서 가르치고 있는 스킬. 오시면 공식으로 풀게 해줄게요. 뭐 관사 뒤에 명사, 형용사 뒤에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스킬 문제 과연 많을까요? 15문제. 누구나 다 맞추고 누구나 6, 700점에 도달하는데 그 다음 7, 800점대를 위해서는 오늘 뭐가 중요하다? 어휘입니다. 아까 학생들 비디오 들어보셨죠? 단어 많이 외우셨죠? 왜 그러냐면 어휘 문제는 명사, 형용사 한번 같이 6가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파란 색깔 그래프 시작.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 전치사 5가지 영역에서 4문제 이상, 20문제 이상 100점에서 150점이 토익에서 어휘였던 거예요. 단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아까 강조했죠? 그럼 문제의 경향을 보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정하세요. 어휘 외우면서 해야겠구나. 스킬 문제는 너무 좋아하지 말고 문법 기본기를 다지면서 결국 해석하면서 하시면 한 달 후에 990점 맞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문제 유형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토요일날 돌아가기 전에 저의 팁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레벨 어느 정도 보셨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 다 맞췄으면 꽤 잘하시는 거고요. 맞추긴 했는데 그 뒤에 설명했던 내용이 긴가민가했다. 여러분 기초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인문, 기본, 중급, 정규 실전 중에 첫 테이프를 잘 끊으세요. 레벨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수업을 들으실 분은 꼭 들으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스킬은 그냥 가져가시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스킬입니다. 기본기라는 건 문장 뽀개면서 해석력을 진심으로 키워주셔야 솔직히 토익 점수 받고 나서도 바이어 상대도 할 수 있고요. 스피킹 배울 때 토익 스피킹 할 때 그 문법을 적용해서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토익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토익에서 배운 학습법을 900점 받고 다음 영어 공부할 때 내 영문 이력서는 내가 쓸 수 있을 정도로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 같이 하시고요. 3번. 과제는 꼭 문장 뽀개기, 해석, 어휘를 병행하고요. 주말마다 무슨 문제를 병행하자? 짬뽕. 짬뽕 드시면서 짬뽕 문제를 푸는 거죠. 막 섞인 문제예요. 투부정사 정답 다 투 좋아하지 마시고 섞인 문제에서 과연 그 투부정사 문제를 찾을 수 있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 단어. 빈출 어휘집을 활용하세요. 막연한 어휘 많이 외우지 마시고 자주 나오는 어휘. 그리고 스터디 그룹, 우리 조교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터디에 가셔서 리드도 하시면서 뭐가 못하는지 서로 같이 조교와 또 다른 학생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것 중에 단어 빨리 외우는 방법 없나요? 단어 임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다 해석하고 푸나요? 모든 단어 어떻게 외워요? 이런 거 하셨죠? 단어도 각자 개성별로 자기한테 맞는 암기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한두 개만 얘기 드리고 수업 때 또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요즘 mp3 파일 많죠?
문장만 듣는 거 아니에요. 단어도 들을 수 있고요. 반복.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교육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모든 학습법은 반복이 되게 좋고요. 따라 말하기 굉장히 좋고요. 요즘 무료 앱도 많죠. 지하철에서 토익 앱 풀어요. 카톡 신나게 해봤자 그 친구가 나에게 뭘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앱 하시면서 같이 친구와 카톡 문제를 풀어가요. 앱 문제를. 자, 그런 것도 시간 활용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단어는 문맥에서 외우세요. deliver. 뭐라고 알고 있죠? 배달하다죠? deliver the presentation. 그러면 presentation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다예요. 한 단어가 하나의 뜻만 있지 않네요. 한국말 안에서 청크라는 건 문장 덩어리 안에서 외우라는 거. 그런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4번 니머닉이라는 방법. 이건 교육학에 있는 방법인데요. 자기만의 특이한 암기 방법 많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 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사실 들었어요. 인보이스 토익에 나오는 뭐죠? 송장인데 송장이 뭔지 몰랐대요. 송장, 시체 이러면서 자기 외웠대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외우고 있다는 거 예, 처음 봤는데 몇 명 학생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wage 뭔지 몰라서 급여 안 외워져서 wage로 끝나잖아요. 돈 줘, 돈 주, 나에게 돈 주나 wage 임금 주나 이러면서 wage를 임금 급여로 외웠다는 소름 끼친 사건도 있었고 ailing, 나 너무 아파서 링거 맞아, 링거 이러면서 외웠던 학생도 있네요. 자, 이런 방법 우습죠?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 더 이상한 거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자, 3개만 더 봅시다. 오이가 영어로 뭐예요? cucumber예요. 근데 나 오이 진짜 싫어하는데 제 안에 그러면서 circumscribe 이렇게 외웠던 학생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거 있고요. confront 하면 직면하다죠. 프론트 안내 직원과 오늘 한번 직면해봐 이러면서 외웠대요. 직면하다. fly가 날아가죠. comply 하면 따르다, 비행기 따라가다 뭐 이러면서 했는데 창피해서 그만 보여줄게요. 자, 이런 단어 각자 상상하시면서 머릿속에 기억했다면 자, 다 같이 병든 영어로 링거 맞아. 예, 임금 주나 돈 주나 정답 wage. 예, 소름 끼치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 나 오이 진짜 싫어. 네, 그건 네, 오이 cucumber 생각나지만 다 같이 circumscribe. 네, 비행기 따라가요. 네, 그거. 네, 오늘 프론트 직원과 한번 맞서봐. 네, 이런 거.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만의 속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좀 선생님답게 교사다운 방법을 설명드리죠. 전미사 접두사, 어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CO, 코가 들어가면 뭔가 협력이죠. 다 같이 collaborate, cooperate, co.kr, co 그런 거 함께하는 거예요. 코. 요즘 디스 많이 하죠. 너 왜 이렇게 디스 하니? 디스 해봐 하죠. 그 디스 반대하는 거네요. 같이 discrepance, 불일치, dispute, 논쟁. 정확한 뜻은 몰라도 감을 알고 있다면 독해할 때 도움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을 모아서 외우면 좀 더 빠르다는 거죠. 요 이마가 영어로 뭘까요? forehead예요. 머리 앞에 있죠? for가 무슨 뜻이 있어요? 앞이에요. pre도 앞이고요. re는 다시 뭐 이런 뜻 몇 개나 알고 있죠? 같이 foresee, forecast 미리 예견, 예측, 예보하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short, wide, length 뭔가 길다, 짧다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en을 붙여서 읽어봅니다. 시작. shorten, widen, lengthen. en으로 끝나는 뭐예요? 동사. 다 출제되고 있는 어휘들이죠. 단어 암기도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어원 활용, 발음 활용, 문맥 안에서, 덩어리 안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수업 중에 중요한 선생님의 암기 자료를 보시면서 이런 기간 단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럼 머릿속에 시간과 기간과 목표 점수 정하셨죠? 자, 다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길거리 가시면서도 좀 활용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 자료와 학습 전략 활용해볼까? 이런 것들 꼭 정리하시고 아까 나눠드린 모든 문제도 참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쉬는 시간 활용하여서 좀 보시고요. 우리는 기회가 된다면 수업 때 즐겁게 만나서 웨이브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랜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꼭 성공하세요. 행쇼. 수고했습니다. 네.